미스터트롯 3 김용빈 내가 바보야 기립박수.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춘길 남승민 추혁진 박지우.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손비나가 준결승 1차전 1위에 오르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미스터트롯 3위 전국 기준 시청률은 14.5%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전 1차전이 펼쳐졌으며 총 14명이 트롯맨 가운데 4명이 탈락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1차전 1라운드 미션은 레전드 한 곡 대결로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이뤄 같은 곡을 나눠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13인이 마스터와 국민대표단 200명이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작곡가 박현진이 고 현철을 대신해 평가에 참여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손비나와 김용빈의 맞대결이었다. 두 사람은 원곡자인 진성이 내가 바보야를 선택해 맞붙었으며 트롯 고수다운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심사위원들은 두 사람의 무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연자는 허점 하나 없는 퍼펙트한 무대였다 고 평가했고, 박현진 작곡가는 손비나는 보슬비 같고 김용빈은 이슬비 같았다 며 두 사람의 섬세한 감성을 언급했다. 원곡자인 진성 역시 두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배운 무대라며 감탄했다. 결과는 손비나 110점, 김용빈 40점으로 손비나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국민대표단 200인이 투표에서도 손비나가 추가 점수를 획득하며 우위를 점했다. 한편 최재명과 박지우의 대결에서는 최재명이 오승근이 있을 때 자례를 선곡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재명은 특유의 쇳소리를 살려 호평을 받았고 140점 대 10점이라는 준결승전 사상 최대 점수차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이날 공개된 준결승 1차전 중간 순위에서는 손비나가 4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재명이 430점, 2위, 춘길이 420점, 3위, 추혁진이 400점, 4위에 올랐다. 1라운드에서 11위였던 김용빈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5위로 올라서며 저력을 보였다. 반면 이지훈, 홍성호, 임찬, 강호는 하위권에 머물며 탈락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공동 8위를 기록한 유지호, 박지우, 남궁진과의 점수차가 20점밖에 나지 않아 남은 라운드에서 충분히 순위 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경쟁하며 순위가 요동치는 가운데 준결승전 후반부에서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미스터트롯 3 김용빈 압도적 인기 강력 우승 후보로 우뚝. 미스터트롯 3 김용빈이 온라인 투표에서 6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3구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김용빈이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가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며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용빈의 인기는 방송 전부터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됐다. 공식 팬카페 사랑빈 회원수는 지난 12월 17일 1472명에서 방송 시작 후 12월 25일 2142명으로 급증했고 2월 20일 기준 7508명을 기록하며 약 2달 만에 6000명 이상의 신규 팬을 유치했다.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과 팬덤 확장 속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음원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부른 연인, 이별, A는 멜론 트롯 차트에 동시 진입했으며 특히 연인과 이별은 멜론 핫 100 차트에서 각각 74위와 78위에 올라 대중적인 인기를 확인시켰다. SNS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3,400여 명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닌 중저음의 깊은 목소리와 곡 해석력, 감성적인 무대 매너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준결승 1라운드에서는 고 현철의 명곡 봉서나 연정을 열창하며 섬세한 표현력으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손비나, 최재명 등 다른 참가자들도 팬카페와 SNS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합적인 인지도와 지지도에서는 김용빈이 한 발 앞서는 모습이다. 한편 김용빈의 결승 진출 여부에 트롯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우승을 향한 행보가 계속될지 오는 27일 오후 10시 미스터트롯 3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3. 손담비. 손절설 후 인간관계 많이 바뀌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라. 담비손. 손담비가 결혼 후 달라진 점을 밝혔다. 20일 유튜브 채널 담비손에는 빛과 그림자, 동백꽃 필 무렵, 손담비 배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손담비는 내가 결혼할 줄 몰랐다. 나 혼자 산다까지만 해도 비혼주의자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근데 사랑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게 믿는다. 고 밝혔다. 그는 사랑이 찾아왔다고 해도 내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약하고 피폐해졌을 때는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알아본다. 동굴에 있을 때는 나조차 놓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좋은 친구가 오고 좋은 나의 짝이 와도 잘 못 알아본다. 며 남편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멘탈이 강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며 남편 이규혁 자랑을 했다. 그러면서 난 예전에 어두운 거 좋아하고 아티스트가 된 마냥 이상한 병이 있었다. 한참 그런 거에 빠졌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남자도 그런 쪽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건 난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지 오빠랑 결혼하고 많이 느꼈다. I'm ready가 된 거다. 엄마로서도 I'm ready 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예능 했을 때도 엄마랑 예능했는데 아기를 못 낳겠다고 한 이유는 나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신이 없었다.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생겼다.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제일 안 하게 됐는데 성격상 제일 불안해야 하는데 생각이 아예 바뀌었다. 며 제일 많이 바뀐 건 인간관계.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진짜 걱정도 많고 소심하고 러프할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좁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다. 요즘 쉬면서 많이 느끼는 건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로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세 연상의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했다. 결혼식 당시 정여원, 공효진 등 절친들이 불참해 손절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4. 쯔양. 구제역 구속됐지만 2차 가해 고통 호소. 내가 죽어야 끝나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들의 유죄 판결 속 2차 가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1일 쯔양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구제역, 이준희,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 정국진, 카라큘라, 이세욱, 크로커다일,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또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랜 기간 남자친구에게 학대당하고 돈을 뜯겨온 것으로 알려진 쯔양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제역 등에게 공갈 협박을 당해왔다. 쯔양은 인터뷰에서 한 가지 진짜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뭔가 안 좋을 일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 공갈 협박을 당했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예전에 당했던 일보다도 더 그 당시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다. 는 심경을 말했다. 또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너무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루머들을 만들어내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더라 면서 개인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넘어 중국 간첩과 관련 있다는 근거 없는 엉뚱한 음모론에 휘말렸던 이야기도 전했다. 쯔양은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중국과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정치 관련해서 저와 연관을 지으시면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 어떻게든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